다들 오셨네요. 건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설민석 선생님께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기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련된 작업인 만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실제 있는 장소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 모든 마크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측 지도를 동일하게 따라 그린 가이드라인을 불러와서 지형을 제작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산의 높이를 맞춘 다음 주변을 풀어주며 자연스러운 산을 연출해주고 그 옆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도 하천이 흐르면서 생기는 구불구불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앞선 작업들을 마치면 이렇게 그냥 흙더미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묘목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게 나무를 심어주게 되면 산을 절반도 덮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 때쯤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뒤덮인 이 산은 김해의 정중앙에 있는 분성산인데요. 여기에는 요즘 인기 있는 산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산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심은 나무들은 아깝지만 산성을 만들기 위해 테두리를 따라 전부 정리해 줬습니다. 성벽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돌들을 표현하기 위해 벽돌 블록을 조금 수정해서 성벽으로 쌓을 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지는데요. 분성산에 있는 이 성벽은 900m 정도 되는 길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분성산에 있는 성벽이니까 분산성. 이렇게 생각했다면 정답입니다. 분성산에 있는 분산성인 셈이죠. 작은 디테일을 추가하며 분산성도 완성해줍니다. 분성산의 정상에는 해은사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요. 이곳은 허황우를 기리는 절 중 한 곳입니다. 산 정상에 있다 보니 김해시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저도 어릴 적 살던 집 근처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꼭대기에서 동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종종 올라가곤 했는데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김해의 풍경이 어떨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내부에 있는 사찰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옛 방식대로 만들어진 문살을 만들어 기둥과 기둥 사이 공간에 설치해주고 지붕에 기와를 쌓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옆에 있는 작은 사찰도 기둥을 세우고 문을 달아준 뒤 지붕을 덮어 완성해줍니다. 분성산을 따라 내려가면 금강과야의 유적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김해박물관이 있습니다. 실제 박물관의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 큰 원형의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틀을 따라 박물관의 높이에 맞게 쌓아 올려줄 건데요.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돌며 외벽을 쌓아주면 안쪽에 내벽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만 작은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건 높이도 작아져야 한다는 걸 알기 전에 했던 생각입니다. 어차피 같은 높이라면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잡아두었으니 외벽에 입구와 창문을 달아줄 겁니다. 김해박물관은 금강가야를 담은 박물관인 만큼 그 특징을 건물에 담으려 노력했는데요. 건물에 전체적으로 사용된 어두운 회색의 벽돌은 금강가야의 상징인 철광석과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쪽의 전시실도 벽돌 블록을 사용해 설치해주고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에 맞게 통로와 벽을 설치해 벽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천장은 방수를 위해 에폭시가 코팅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초록색 블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를 잇는 작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시실 벽돌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블럭으로 바닥을 깔아주고 잔디와 나무로 화단을 꾸며주었습니다. 입구에는 전시실이라는 글자를 적어 누가 봐도 전시실인 걸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누가 봐도 여기가 김해박물관인 걸 알 수 있게 박물관 정문에 있는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붉은 블록으로 나란히 있는 3개의 기둥을 표현해주고 비슷한 색감의 블록들을 불규칙적으로 설치해 색이 바랜 듯한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박물관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실제 정문에 있는 글씨체와 동일하게 만들면서 글자 간격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쓰고 수정하기를 반복해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글씨로 적어내렸습니다. 기둥과 건물만 떡하니 있게 되면 밋밋하니까 주변 경관들도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기둥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전부 깎아주고 바닥을 어두운 갈색 블록으로 전부 덮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밋밋함은 나무와 풀, 계단 같은 장식들을 덧붙여 자연스럽게 박물관 주변을 채워 넣었습니다. 박물관의 바로 옆에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요.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이 탄생했다는 설화의 실제 장소인 구지봉이라는 산이죠. 구지봉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마치 거북이가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상자의 알에서 가야의 6왕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입니다. 구지봉의 바로 옆에는 수로왕의 부인이자 금관가야의 왕후였던 허왕의 왕릉인 수로왕비릉이 있습니다. 수로왕비릉의 특징 중 하나는 적당한 높이의 언덕 위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릉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왕후는 바다 건너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수로왕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무사히 먼 바다를 건너 금관가야에 잘 도착하기 위해 배에 석탑을 싣고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 석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사석탑이라고 불리는 탑이죠. 왕비릉의 옆에는 몇몇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릉을 수호하며 관리하는 고지기가 머물던 고직사라는 건물입니다. 고직사 옆에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눈치채셨다시피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한 채 더 있는데요. 제사에 사용되던 제실의 역할을 하던 건물인 숭보제가 있습니다. 이제 수로왕비릉에 있는 부속 건물들은 다 지었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만들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릉으로 바로 향하는 길의 입구에 정문을 설치해주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벽에 짙은 회색 블록으로 기와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심어진 나무들도 전부 표현해주고 나면 수로왕비릉은 완성입니다. 다음에 만들 것은 역시 또 무덤입니다. 이번에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금관과의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들이 대거 모여있다는 점인데요. 보시다시피 꽤나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우리나라 고대의 무덤 형식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유적에선 많은 유물들도 발견되었는데요. 고분군의 바로 옆에는 그 유물들을 전시하는 고분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타원 형태로 건물의 외벽을 세워주고 기하학적인 지붕을 만들기 위해 틀을 잡고 블록을 덮는 방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반블록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휘어진 곡선의 느낌을 살려주고 틀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완성해서 박물관의 지붕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의 입구는 깎아서 만든 원형 기둥으로 만들어주고 박물관의 주변을 따라 이어지는 곡선 형태의 대로를 깔아 마무리했습니다. 박물관의 옆에는 하나의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수로왕과 허왕후가 거닐던 정원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수롱원입니다. 고분군과 수로왕릉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원은 해상왕국이었던 금관가야를 표현하는 연못과 당시 서식했던 식물들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전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단아하고 수수한 숲길의 느낌이 나도록 산책을 하고 싶어지는 공원으로 꾸며봤습니다. 공원의 초입에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허황우의 동상을 조각해주면 수롱원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금관가야의 초대왕이었던 수로왕의 무덤인 수로왕릉을 만들 차례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짓는 건축물이 되었는데요. 김해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을 짓는 만큼 제 건축력에 최대치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우선 돌블록을 사용해서 각 구역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왕비릉을 한번 지어보니 왕릉 짓기 스킬이 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나눠진 구역에 맞게 왕릉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둥글게 솟아난 무덤을 먼저 지어주고 그 앞에 수로왕의 비석을 세워줍니다. 왕비릉과는 달리 왕릉 앞에는 10개의 석상이 있는데요. 릉 바로 앞에는 4명의 동상이, 울타리를 경계로 그 건너편에는 6마리의 각기 다른 동물들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릉의 주변을 벽으로 덮어주고 무덤의 입구인 남릉 정문도 설치해줍니다. 입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 남릉 정문으로 갈 수 있는 입구도 설치해주어야겠죠. 태극 문양이 그려진 가랑로도 함께 지어줍시다. 건물을 하나씩 지어나가다 보니 건물에 맞게 조금씩 담장을 늘려나가야 해서 이럴 바에 한 번에 두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를 만들 때에는 담장을 부숴서 공간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문의 위치와 상관없이 테두리를 전부 담장으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뭐든 하는 김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왕릉의 바닥도 잔디가 아닌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바닥 전체를 한 겹 밀어주고 그 위를 모래로 덮어주었습니다. 벽돌을 쌓거나 바닥을 교체하는 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몇 시간 안에 다 완성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인데요. 지으면서도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존하는 곳이라면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수로왕릉에는 왕릉뿐만 아니라 왕릉 주변에 관련된 여러 사적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지어진 숭선전은 수로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숭안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숭안전은 금관가야를 이끌었던 역대 왕들의 위패를 안치하는 정각입니다. 그 앞에는 작은 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위치를 잡아주는 표지석의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왕릉 주변에는 가야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은 많은 정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숭모제의 옆에 저 작은 건물도 화장실입니다. 특정 양식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기와로 된 지붕을 지으실 때는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블록을 이어서 기와 지붕 특유의 물결 모양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왕릉에 있는 정각들을 전부 지었으니 그 주변을 꾸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 앞에 공터를 정리해주고 왕릉의 입구 역할을 하는 화살 모양의 붉은 문인 홍살문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경을 꾸며주면 되는데요. 왕릉의 곳곳에 나무들을 심어주고 옆에 연지라는 이름의 연못을 설치해주면 금관가야의 모든 유적들이 완성됩니다. 블록으로 제작되는 만큼 건물의 양식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제작된 모든 작품들은 실제 장소와 1:1 비율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금관가야를 건국한 수로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해김씨의 시조인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엔 얼마 되지 않는 내용만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금관가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작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도시 단위의 작업이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제작과 수정을 반복하며 여러분에게 김해의 금관가야의 모습을 온전히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부디 가야를 품은 김해의 모습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새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